것처럼 가태료를 대부분 부과를 하고 추인해주고 이랬어요. 왜냐면은 토목허가 나면 공사부터 하니까. 자, 이 문제는 건축 복합을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건축 팀장님도 오셨지만은 저희가 협의를 봅니다. 세움토로 아까 얘기했듯이 세월로 협의를 보면 건축가에서는 그렇게 달아요. 공장을 설치 신고 대상이면 허가를 듣기시 바랍니다. 거기서 판단 안 해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면을. 그러면 그때부터 일단은 걸려야 돼요. 공장을 설치 신고면 허가를 받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 조건으로 또 보내요. 허가 조건에 건축법에서 나온 조건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은 설계사무소들이 많이 정착이 돼서 먼저 또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가태료 부담을 그냥 해버리고 그럼 물겠다 이리고 그냥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법값으로 안 오고 따로 올 경우도 지금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위반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는 허가 받고 했고 건축법도 위반이잖아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건축에서는 가태료 부과하고 또 추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그거를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감리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토목 감리를 건축 감리를 할 때 토목은 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산지 복구 준공이라든가 개발인 준공을 먼저 하고 건축 사용 승인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사가 감리 가면 일단은 토목 부분을 저희가 산지 복구 준공하고 개발인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얘기한 거 위반 사항은 염려가 되지만 저희들도 위반이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한 건 토목 쪽은 준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확인하시고 준공이 됐다 하면은 감리 통과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옹벽하고 네. 가까이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 네. 옹벽이 취약해서 파스가 나버리면 네. 건축물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위험하다는 거는 아까 이제 한강용연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만약에 5m라든가 2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조례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적 검토를 받는다든가 그 절차는 지켜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현장 감리가 없기 때문에 시공성이 떨어져서 문제. 아니 그러니까 현장 감리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지 맞아요. 아니면은 공장을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자, 건지. 공장을 신고를 해서 감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뭐냐 하면 감리 대상이다. 네, 이 친구들이 그 보강토를 쌓으면서 저면에다 기초를 하고 다짐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보강토를 쌓으려면 일단 허물어야 되잖아요.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가니까 밑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 부분은요 저희는 허가를 받고 했어요. 통은 검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건축에서 추인해 줄 때 네. 그 추인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위험하다며. 아니 보자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자는 거예요. 네. 허가를 맡아서 네. 누군가 감리를 제대로 공사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얘기는. 저희는 토목 쪽도 감리 제도가 없다 보니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법적인 문제가 토목은 감리가 없기 때문에 감리가 예를 들어 누가 책임지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감리가 없잖아요 토목은. 실제로 그러면 건축에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김해 씨 같은 경우는 안 해줘요. 그럼 추인을 안 해주겠다든가 뭐 샘플로 이렇게 다 우리 그리드가 깔려야 되는데 정말 그리드 얘가 원장이 깔렸는지 짧게 깔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 시공적인 문제는 이거 네.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충환 의원님. 그래서 이제 미리 해놔서 의제 처리는 어떤 법에 규정되는 사항이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되도록이면은 같이 같이 의제 처리를 했으면 네. 좋겠다는 그러니까 저희는 검토를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의제하고 있어요. 들어온 거는. 네. 근데 토목 쪽에서는 또 가서 건축에서 의제해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시면 네. 되도록이면 좀 개선 방안을 제가 아무튼 건축협회에서 저도 의제로 들어오면 저희도 아니 의제는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의제로 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런 도변이 예시가 있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건 의제로 안 되잖아요. 이게 계열업자가 한 건으로 이제 쪼개는 거죠. 하나로 받아가지고 이거는 구지부설 먼저 하고 개별 필지 허가 들어오니까 의제로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이 부지를 조성하기에 따른 우벽이 문제인 거지. 의제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누가 먼저 공사도 안 해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그것도 의제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의제 가능해요. 아니 의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의제를 안 하죠. 왜냐하면 아니 근데 민원인들 안 하는데 아니,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니까요. 법적으로는. 법만 가능하지 이걸 팔아먹을 목적인데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건축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설계 이제 토목에서 안 하지만 제 얘기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안 들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아니 이거 누가 어떻게 왜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다 아시듯이.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면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저기 건축에서요? 아니요, 토목이 저기 개발행위가 나야 공작물 축조 신고를 아니죠. 받아야죠. 개발행위 때 공장 출처도 같이 검토하는 거죠. 허가 때 아까 저기 얘기했듯이 그러면 처리부서는 개발행위는 토목이고 공작물 축조는 건축부라는 거예요. 아니, 복합으로 들어갈 때 아니 국토법에도 있다니까요. 개발행위 공장 설치 허가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국토법에. 한번 자세히 보시고 작년인가 재작년 때그 의제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 의제가 가능합니다. 국계법에서는 그 공작물의 수평천매제 무게나 이런 것도 따지긴 하지만 건축법에 있는 공작물 축구 신고 대상의 경우에 개발행위가 대상이에요. 2m 이상 깎아기 때 건축법의 대상이면 가능해요. 대상인데 네. 개발행위 허가 때 공작물 축조 신고 신청서를 같이 못 넣게 됐습니다. 아니면 가능하다니까요. 저희는 그거 체크해 되겠어요. 그걸 진짜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걸 지금 토목에서 다 모르고 있을 텐데. 아니 아까 이제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 공장 설치 대상 일교는 건축가에도 의견 달아요.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까지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별도로 별건이 개발행위 받을 때 그럼 앞으로는 토목사무실은 일하는 계시니까 네. 앞으로는 거기 의제 처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그 개발 아니 근데 그 의제가 건축으로 들어갈 때만 된다니까요.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국계법에서는 의제 국계법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별도로는 안 되고 복합으로 가능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그 말하잖아요. 별건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별건도 가능하죠. 지금 별건도 가능하다니까. 별건으로 들어오되 같은 시간대에 같이 처리하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은 개발행위 허가 내기 전에 건축의 공작물 축조 신고 필지를 가져와서 내주면 다 해결되는 사안입니다. 먼저 받아오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허가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저런 복잡한 거는 심의가 떨어져야 돼요. 안남부지에 어떻게 공작물 축조 그러니까 신고를 그러니까 안 내주지. 개발이 끝나야 공작물 축조 신고. 이게 지금 의제가 되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건축법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건축법으로. 하는데 개발의 허가가 안 나요. 정확한 회의 끝나고요. 정확한 답을 좀 정립해서 좀 저희가 아니 공유 좀 이렇게 하시면 해주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그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을 안 해보는데 제 생각인데 개발행위를 접수할 때 이제 그 공작물 축조 신고가 있으면은 공작물 축조 신고까지 같이 검토를 더 해야죠. 해가지고 접수를 하면은 거기서 의제 처리 정리해주면 그 개발행 처리해주면은 이게 개발행 부서 쪽으로만 가서 최종적으로 뭐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공작물 축조를 같이 개발행을 같이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행 일건 서류에다가 공작물 축조 신고 그 서류 일건을 첨부를 해서 같이 이제 협의를 건축가를 보내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네. 지금요. 네. 그 의제라는 건 어떠냐면 주간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간 부서에서는 공작물만 예를 들자면은 건축법에 주관이 있어요. 네. 근데 국토법에서는 의제를 못 한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방법은 보완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도시계 심의 다 통과하고 우리가 이제 허가 다 끝났으니까 공작물 넓이는 다 사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의 부서에서 허가 나가기 전에 건축가에서 그러면 공작물 신고 받아라 보완을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현행법으로는. 왜냐면은 건축가에서 먼저 받으라고 보완을 치면은 제가 그 따르는데 건축가에서는 그렇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거를 네. 제가 그걸 반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개발행위 허가 그 공작물이라는 게 건축 도면이 아니고 다 토목 도면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때 공장 도면이 다 공격 도면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네, 들어와요. 네. 그러면 거기 모자란 게 보니까 공장 축조 신고서 한 장이야. 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네. 내주면서 네. 공작물 축조 신고서하고 그걸 우리 과로 통보를 해주면 근데 우리가 접수를 해서 아니 처리해서 우리과에서 됐다. 통보를 못 한다니까요. 민원인이 접수증이잖아요. 민원실에 해야 되는 거지. 우리까지 어떻게 접수를 받냐고. 건축법에 있는 신고 결정을. 지금 저 뒤에 저는 보시는 근데 거 제가- 이분이 지금 상수회잖아요. 지금 뒤에 말씀해 주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건축가 직원분들께서도 그렇고 그 의제 처리 규정 국계법에 좀 넣어서 가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허가제고 거기는 신고제잖아요. 허가 신고제는 별도로 이렇게 달리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에서 유권에서 나와 있어요. 다만 솔직히 아까 이제 공작물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면 저희도 이제 의제 처리에서 가도 된다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법에서도. 다만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 주된 거면은 그 부수적으로 공작물이 건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토목에서는 개발행위 자체는 그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부수적으로 공작물도 들어가지만 별도의 또 공작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로 개설 부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작물도 또 개발행위 허가에는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좀 포괄적이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부분들은 상충됐어요. 저 과장님하고 네. 뒤에 계신 분하고 좀 말이 엇갈리셨는데 아, 지금 정립이 안 됐어요. 아니 저희가 처리하는 거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제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받아서 우리를 못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제 건축가에서 제 사용 승인 낼 때 그 지목 변경 해야 되잖아요. 그 지목 변경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데 민원이 가서 신청하기 까먹고 신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또 60일 지나면 과태료 내고 그래서 신청서 저희가 받아요. 과태료 없습니다. 아니 그거 있어요. 지목 지목 거기 변경 받겠어요. 알았어요. 하여간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받아요. 우리가 받잖아요. 받아서 우리가 중복 내면서 토지정보과로 신청서를 준다고 우리 공문하고 해서 지목 변경을 해주십시오 하고 보내려면 만약 우리가 미리 하면 거기서 보완도 내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완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중복 나면 다 지목도 일괄적으로 다 바뀌죠. 이제 그렇게 안 되겠냐는 거예요. 네, 팀장님 내가 설명할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준공 후에 제목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받는데요. 그거는 이제 먼저는 사용 승인을 내주고 나중에 그걸로 우리가 토지정보과로 보내면 거기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허가 내기 전에 신고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 논리대로 하면은 그게 아니라 네. 허가 넣기 전에 무슨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는 토지 이동 변경 신청서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지적부서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국토법으로는 개발의 허가를 내줘 버리고 보낼 수는 있죠. 네, 그건 그렇게. 별로예요. 그렇게. 네. 근데 이제 허가 전에는 못 한다니. 아니 당연하지.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허가 전에는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허가 후에 해달라는 거 안 된다 그랬는데. 허가 전에는 안 된다. 저기 네, 허가 전. 지금 이 행정 절차하고도 여러 과가 다 그 여러 가지 입장들이 겹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주재 하에서 한번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회 회장님하고 토목신경사회 회장님 참관 하에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자꾸 미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진짜 필요하고 잘못해갖고 진짜 옹백이라도 자빠져갖고 큰 사고 나고 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 이거? 탁상 공로만 하고 뭐 일로 넘기고 이거 먼저 해주면 이거 해주겠다. 그거 먼저 해주면 우리가 이거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제가 오늘도 이 얘기 아까 말씀하셨길래 마무리 짓자고 한 이유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 짓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세 분 남으셨는데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TY 개발 박효근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TY 개발 박효근 대표님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세요. 그래서 아마 가장 할 말도 많고 또 피부로 느끼는 것 불만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본인이 사업하시면서 느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말은 이 정도 많은데요. 좀 쉽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허심탄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예. 저는 이제 8탄이 고향이고요. 그리고 농지구 제조센터하고 개발 사업, 건축 사업을 지금 한 15년 이상 했는데요. 고향이라 그런지 몰라도 좀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저는 공직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업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생각이 많이 틀립니다. 이걸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앞에 계신 전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서 지금
몇 개 적은 거에 대해서만 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냐면 그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녹지가 굉장히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엄청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직접 땅을 사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땅을 사서 직접 땅을 개발해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져서 팔아서 뭐 이렇게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는 있겠죠. 그리고 뭐 대출까지 해서 싹 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맨날 하는 게 이게 퇴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땅이 150평짜리 땅이 있다고 할게요. 제가 150평짜리. 그럼 150평짜리 땅 계획관리에 40%면은 거의 59평 가까이 짓지 않습니까? 그 땅이 만약에 150평짜리 조그만 땅이 세모난 모양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세모난 모양. 그럼 세모난 모양에다가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녹지를 만들어 버리면 건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건물이 한 가운데로 가면 한 가운데로. 그럼 한 가운데로 가면은 아까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장은 큰 차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트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단 맞는 얘기고요. 대부분이 그런 차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조그만 1톤차도 많이 들어가는 업체가 많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럭 같은 경우가 장축이 12m 가까이 되는데 그런 차가 과연 그 150평 세모난 땅에 녹지를 만들어 오면은 건물 한가운데 정도면은 차를 한 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못 세웁니다. 차가 마당에서 안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행정의 일들을 많이 봐왔어요. 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의를 타라. 그래서 녹지를 무조건 만들어라. 그것도 이격거리를 지역선을 3m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럼 거기다 법면 따지고 그러면은 더 많이 날라가요. 따지고 보면은. 그럼 결론은 마당이 없어요. 마당이 없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상품성이 떨어져 갖고 대출이 안 나옵니다. 감정평가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대출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이걸 사서 생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사가지고 저도 제조업하지만 사서 자기가 여기서 오다받은 물량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못해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 물건들을 양산을 하게 화성시에서 지금 저한테 만드는 건데요. 제가 정말 가운데 입장에서 그런 소비자들을 볼 때 가슴도 아프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그분들한테 원망의 눈빛도 제가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는데 본의 아니게 화성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 많은 자립도 세수가 기업들에서 나오는 기업들에서요. 아시겠지만 지방세니까 지방세. 팔탄면만 해도 기업들이 5,000개가 넘습니다. 팔탄면만. 제가 팔탄이 고향이지만은 근데 왜 저는 솔직히 토목 설계 사무실이나 뭐 저희 같은 이게 개발하는 디벨로퍼들이 왜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을 입장에서 있는지 참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뭐 공무원 공직 계신 분들 뭐 다 계시고 뭐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솔직히 제가 여기를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요. 왜 나오고 싶지 않았냐면은 저는 제가 현실적으로 을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제가 얼굴을 비춰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화성시에 안 들어가요. 다 대탈 시켜버리지 그냥 들어가라고 하고 난 항상.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시 쪽에 얼굴 노출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뭐 오늘 뭐 안 나오려다 나왔는데 이게 제가 참 많이 답답해요. 현실론적으로요. 이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있는 거고 화성시가 참 많은 예산을 거둘 텐데 근데 왜 이렇게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재량권을 오판들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그 제가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제가 좀 말이 좀 두서가면 죄송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성시의 인허가권자가 화성시장이 아니고 저는 심의위원들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만 15년인데 한 16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 연접 총량제 연접 제한 거 있을 때부터 제가 이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산지 500m 돌리는 거라도 제가 가지고 뭐 행정이 산수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데 지금은 감을 못 잡겠어요.
이 기업들 제조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가이드 설명을 잘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소위 전문가라 하지만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냐면 심의위원님들의 도시계 심의위원님들의 재량권이 너무 막강해서 이게 도대체 화성시에서 거내는 건지 심의위원들이 거내는 건지 내가 솔직히 헷갈립니다. 제가 솔직해요.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그 재량권 때문에 물론 거기도 내부 가이드가 당연히 있겠죠. 매뉴얼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재량권 자체가 너무 세니까 개별과에서는 심의위원 기구로 보내서 책임을 돌려버리고 개별과에서는 인허가과에서는 책임 소재를 피하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테일 없이. 근데 심의위원님들한테 인허가 공이 넘어가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재량권과 판단할지 모르니까 그 재량권이 너무 강해서 저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요. 그 심의위원인데 어느 쪽으로 이 판단할지 제가 감을 못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쯤에서 우리 이춘호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너무 또 맺힌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얘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맺힌 게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량권 하는데 어떤 재량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재량권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로 저도 지금 한 20년 정도 도시계획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역할이 개발업자들이 그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잘 아시겠지만 용인시에 보면 옛날에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난개발이 들어왔어요. 난개발이란 말은 계획하지 않는데 그냥 준 농림 지역에 그냥 아파트가 쭉 들어와. 그 개발업자들이 그냥 먹고 튀지 먹고 날라버리고. 자, 그래 놓고 나니까 나중에 그 기술수는 누가 합니까?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전부 다 시민들이 돈을 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계획 후개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하는 삼각형이 150평 예를 들었는데 그거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들어가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리 허가를 못 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땅에 어떻게 공장이 들어오냐? 다른 걸 해야지. 안 그러면 연적기 다른 지역하고 좀 합쳐가지고 해야지. 그럼 개인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하는 게 지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재산권 침해라고 야 우리 개발해 계획관리지역인데 왜 못하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형평성도 있어요. 안 맞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 그렇게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가면 입구에 4m짜리 많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공장이 어떻는지. 그런 공장, 열악한 공장이 여기는 공예 공장이야. 여기는 비공예 공장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근무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재산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되면 나중에 되면 도리어 지방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교수님 죄송한데요. 예, 우리가 교수님께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재량권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어느 할 수는 그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교수님 주관적인 판단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교수님도 굉장히 주관적이시고 됐어. 그만하세요. 지금 아니 예, 아니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아십니까? 그냥 저한테 뭐 쓰지 마시고요. 부동산하고는 우리가 또 도시계획과 좀 다른 한 말씀 드릴게요. 가치를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 중에서는 아까 우리 건수 보시면은 400몇십 건을 저희가 48번을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그 분야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입니다. 저희가 와서 최소한 법에서 이 도시계획을 만든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성장을 관리하고 컨트롤하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땅에서 다 많이 짓고 싶죠. 당연한 거죠. 부동산에 하시면은 부동산 최대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교통 여건이 안 좋고 뭐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재해 문제가 있고 환경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무조건 막 100% 다 쓰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거를 컨트롤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역할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 그게 탕관이 아닙니다. 탕관이 아니고 이건 아주 의결이 아니에요. 수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조건부 수용, 재심의 의결을 말 그대로 토지는 공개념이에요. 그래서 용도적을 규제하고 용도지역을 두고 건폐를 용적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내 땅이라서 내가 100% 다 할 수는
수준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뭐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자 우리가 왜서 왜 화성이 다 남겨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기업 유치한다는 건 좋습니다. 근데 양날의 칼이에요. 유치는 하되 그러면 아무데나 막 들어와야 되냐? 아니죠. 들어와서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기능하고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지역의 그 거주 환경과 생활 환경과 그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역할에 저희가 뭐 그거 뭐 수당받고 아니에요. 1년에 48번. 그걸 제가 여쭤본 적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네. 게 재량권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전에는 큰 권력을 그런 거는 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저 말씀 좀 이거 갈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각자 입장 있으시니까 말씀을 못하는 것뿐이지 도시계 시민님들의 재량권이 강하다는 거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다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저도 이제 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때 그때 안성시에 이 골프장 허가를 내준 적이 있어요. 허가를 우리가 이제 그 심의를 했잖아요. 근데 도지사가 거부했어요. 도지사가 하지 마라. 이게 아까 말하는 우리가 하는 게는 이 시장님 결정한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통과 아니라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들은 우리가 내용 이런 거 필요하다는 내용을 답니다. 아까 말한 교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경관 전문가가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가 있습니다. 토목 전문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봐가지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한 건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상계학경 이런 것도 극단적인 얘기겠죠, 그죠? 그게 그런 예도 아니고. 있었습니다. 얘가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조건부 의결한다는 거. 안 그러면 지금 말하는 외부의 띠를 돌려 갖다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5m 이런 걸 줄여갈 수 있는 거.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뭐 서로의 어떤 불편함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합리적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쭉 나온 것들이 합리적으로 얘기를 나가기 위해서 불편함을 그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전문가들 다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피부로 조금 더 느낄 따름이죠. 많이 느끼죠. 그죠? 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느낍니다. 왜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한 20년 전에 벌써 화성시가 없어졌지. 지금 어떤 문제까지 고민해야 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성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 공급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빈집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화성시. 아시겠죠? 그게 뭡니까? 공급이 양이 많이 나니까 수요가 지금 왜 아파트를 갑자기 얘기하세요? 예. 그게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우리의 어떤 그 관점이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모텔 땅을 얘기하는 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지금 여기 QI 사장님은 실무자 아시죠? 저희는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 쪽에서 봐도 제 터무니없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나 실무자나 다 똑같은 상황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기로 했잖아요. 네, 아까.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이런 게좀 대단 상황하고 다들 뭐 만족하지 그러니까 이제 않는 다른 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거죠. 제가. 네네네. 그건 자유롭게 얘기해라는 뜻은 원성을 높여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를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또 수용할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박혜근 대표님 혹시 이 외에 그 심의 절차나 건축법, 토목법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질의할 내용이 또 있습니까? 많지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시간도 허락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요, 뭐 시간은 아직 퇴근 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퇴근 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이런 뜻으로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들께서 제도적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상 현실에서는 인허가의 완성 나는 걸로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시장님, 도장님 물론 그게 찍히지만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권한에 대한 능력과 범위는 굉장히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되게